첫 해 때 만들어졌던 미술활동 보고서. 형평성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면 나도 뽑겠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고 싶은데요. 집에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가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가 도입되던 첫 해 때 제가 지도했던 학생의 서류를 제가 집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고, 이게 2009년도 이제 첫 해 때 만들어졌던 미술활동 보고서 이제 양식이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도별로 학생들 거를 이제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미술활동 보고서가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 이제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흘러오는 데 있어서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면에는 평가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서 현재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이것은 결과고, 그러면 이제 바뀐 것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거든요. 총 5가지 변화된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과거 미술활동 보고서와 현재 미술활동 보고서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교과 항목이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교과 항목을 최대 10개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대 5개로 확 줄었죠. 이제 이 이유는 10개를 못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10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예고 학생들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 너무 형평성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절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결되는데요. 첫 번째와 교과 항목의 선정이 유연화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는 엄격하게 미술 교과만 쓸 수 있었어요. 지금은 미술 아니어도 국어 시간에 시화를 그렸어요, 뭐 지리 시간에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다 교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 자체가 유연화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겠죠. 일반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나름 해소해주기 위해서 교과 활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조금 더 넓혀오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세특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교과 자체에서 세특으로 기재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느냐는 진정성 여부, 또 그리고 실제로 진위 여부, 이런 것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세특에 이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겠죠. 이 두 번째 변화고요. 세 번째는 교과 항목의 질적 평가를 점차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미술 교과 또한 교과 내용 속에 100자, 자기평가 300자 이렇게밖에 쓰지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과 항목에 통으로 600자 쓰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0자, 300자 나눠서 쓰면 결국에는 100자는 그냥 팩트, 나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그냥 아주 간략하게 열거하는 거 정도밖에 못 쓰고, 자기평가가 이제 자기가 배운 점, 느낀 점, 깨달은 점, 본인이 개인의 어떤 성찰, 통찰, 이제 이런 거를 자기평가에 쓸 수 있는데, 300자는 매우 적은 글자 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서술하기가 어렵죠. 훨씬 더 당연히 600자를 쓸 때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교과 항목의 질적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느낀 점, 배운 점에 대한 질적 평가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지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비교과 항목이 간소화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비교과도 10개까지 썼는데 지금 5개 쓰고 있잖아요. 홍대가 과거에도 비교과에 대해서 과열화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우려가 굉장히 컸던 대학이고, 홍대 스스로도 해외에서 했던 봉사활동 같은 거 우리 빵점 처리할 거야, 이거 그냥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발표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으로 짐작컨대 비교과에 대한 과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교과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학생부 중심의 평가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활동 보고서를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특히 고1, 2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더 잘 만드는 것이 미술활동 보고서 잘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과정이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교사평가는 갈수록 간소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교사평가가 과거에는 이 활동마다 평가 완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쓰시는 양도 상당히 많았고,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1000자 가까이 쓰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상으로 미술 선생님이랑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런 문제는 학생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도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평가의 어떤 요소를 교사에게 또 전가하는 것도 교사도 부담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평가를 간소화했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역량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교사평가를 읽어봤을 때 야, 선생님 너무 잘 써주셨다, 이 정도면 나도 뽑겠다. 근데 이것은 학생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형식적으로 진위 여부 정도는 교사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달라 정도의 취지로 지금 교사평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해온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홍대는 나름의 여러 가지 고민 혹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결과물로 지금의 미술활동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고, 그 과정상에서 이제 생겼던 변화들을 제가 5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교과 항목을 간소화해 오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항목 선정도 유연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특이 중요해졌다. 학생부가 중요해지는 영향이 이제 생기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낀 점, 배운 점에 대한 질적 평가를 교과 항목을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비교과는 간소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교과가 지나치게 가열화되는 것에 대한 제동 장치로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교사평가도 간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이런 이유를 통해서 현재까지 변화해 왔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이 추세를 한번 쭉 봐주시면, 아, 대학이 이런 식으로 변해왔고 앞으로도, 왜냐면 이 방향을 거슬러 가진 않을 테니까 이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겠구나, 이제 이런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취지로 제가 과거의 것을 들추어 가면서까지 이때까지 변해온 양상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유추하고 있는, 그렇다면 좋은 미술활동 보고서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제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